첫 번째 질문이 이제 공실 기간을 줄이고 임차를 빨리 맞출 수 있는 인테리어 노하우인데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이죠. 오늘 낮에 영등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 20 군데를 쭉 돌았는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영등포도 공실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등포 SKV1이나 그다음에 영등포 리드원 이런 데가 한 2 개월에서 3 개월 안에 모든 호실이 다 이제 임차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공장이나 그다음에 그 KLK 같은 경우는 6 개월에서 1년 정도 공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알다시피 지금 이자가 너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 그 매수하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임대인분들이실 텐데 예전에 영등포가 5만 원만 받아도 월세가 남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6만 원을 받아도 월세가 안 남습니다. 그 5만 5천 원 받으면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6만 원 정도 받으셔야 월세랑 매매랑 동일한데 임차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 수준입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영등포 KLK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고요. 당산 생각공장은 7만 원 정도인데 과거에 영등포를 생각했을 때 영등포 지금 구축지사는 4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적정 임대료입니다. 근데 새 지익산업센터가 사실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영등포에 못 오신 분들은 이제 구로나 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로 가산이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인데 여기서 또 밀려나신 분들이 이제 부천이나 이제 안양 쪽으로 내려가시고요. 거기서 밀려나신 분들은 인천 주안이나 아예 남동공단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부동산 들릴 때마다 빈손에 이제 제가 명함 하나 들고 갔는데 요즘에는 그 커피에 빵을 들고 갑니다. 모든 부동산에. 예, 그만큼 이제 지금 임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고요. 부동산 분들도 노력은 하지만 이 간극을 메꾸기가 어렵다고 매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월세도 안 남는 어떤 임차료로 맞출 수는 없다. 근데 어떻게 이 간극을 맞추냐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제안을 하는 게 인테리어라도 해주면은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다. 이 가격을 도저히 이 예상 임대료 7만 원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를 하려면 또 보증금에 준하는 거의 뭐 월세가 180, 200이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걸 또 계속 논쟁을 하다 왔는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본인의 결국에는 선택에 달려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들어와 계신 분 중에도 공실이 있으신 인천 주안이죠. 저도 공실인데 지금 공실을 1년 정도 버티시는 것도 사실 대출 이자 때문에 어떤 세금적인 면에서 나중에 임차에 맞춰졌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먼저 하고 임차를 빨리 맞추고 월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이 현장이 많이 찬 상황에서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1년 뒤에 인테리어를 안 하고 임차를 맞출 것이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질문에도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천의 주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청라 티아모도 깡대 5284님이 문의 주셨는데 여기가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가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가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광명테라 지금 이혜령 대표님이 갖고 계신 광명테라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권 지역들은 인테리어를 꼭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청라 티아모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안 할 건데 내가 이 영상을 왜 보냐라고 할 텐데 제가 최근에 부평에 유원이라고 있습니다. 7만 평짜리 가장 큰 지상. 거기 이제 이정은 팀장님의 도움과 장현진 중개사님의 도움으로 80평, 분양평수 80, 실평수 80평, 분양평수 160평 정도의 임차를 맞춘 적이 있는데 그 맞출 때 인테리어를 내가 해주지 않을 테니까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내가 해주는 것보다 인테리어 지원금을 준다는 거에
굉장히 좀 호감을 많이 가지셨던 임차인들이 많고요. 실제 같은 평수나 같은 호실 대비 좀 빨리 맞춰졌습니다. 네, 인테리어 그 비용 지원금을 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테리어를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데 썼다라고 하면은 이 나중에 내가 얻게 될 어떤 인테리어 된 이익을 하나도 못 얻기 때문에 꼭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을 주실 때는 이 돈에 얼마는 인테리어를 쓰시고 내가 선정한 인테리어를 정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두시면은 임차인도 좋아하고 나도 좋은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추가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이제 청라 티아모 임차용 인테리어 관련 대략적인 예산 산출 방법 말씀하셨는데요. 분양 평수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평수로 만약에 30평이다. 그러면 분양 평수는 60평입니다. 곱하기 이제 70만 원 정도 해주시면은 4,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수동적인 계산 방법이라서 이게 전부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약 한 80%, 70% 정도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이 분양평수 곱하기 70만 원. 죄송합니다. 실평수입니다. 저거는. 예, 30평 곱하기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100만 원 정도. 이게 적정 인테리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에어컨이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 이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에어컨이 한 대에 한 25평 기준으로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들어와 계시는데 최준계사님 같은 경우에 대구 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만 25평 기준으로 한 400에서 500, 50평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피니움이라고 시흥 인피니움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인피니움이 분양가가 쌌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했는데 오늘 제가 분양 대행사 원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왜 인테리어 마감을 이렇게 했냐 그리고 왜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투자를 더 안 했냐라고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생각보다 저렴한 곳은 층고나 아니면 인테리어 마감 상태를 꼭 계약서 보시고 확인하시는 좀 그런 게 필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청라의 더리브 티아모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를 쓰는 업체들 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산에도 더리브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잘 짓습니다. 지사는. 그래서 에어컨은 다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요. 청라 에이사이테크 시티를 좀 한두 번 임차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거기는 특히나 인테리어 먼저 해주시기보다는 인테리어 지원금이나 렌트프리 지원금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청라 더리브 티아모 궁금하신 깡대 5284님이시죠?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그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높은 하늘 나에게님이 향후 당산생각공장 등기 이후 예상 시세 알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당산생각공장은 현재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매물도 잘 안 나오는데 예, 프리미엄은 현금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150 내외이고요. 계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0, 40 내외.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가 될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 치시고 이후 난 시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아마 프리미엄을 주고 사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요거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공실기간 줄이고 빨리 임차 맞추는 인테리어 노하우인데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지금 빨리 정리하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 상황을 보고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임차 정말 빨리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KLK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등기 치신 분이 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부동산 분들이 바로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혹시 거기 인테리어 되는 호실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빨리 맞추고 싶다.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등기 치시고 바로 인테리어 견적을 내셔야 되는데 인테리어 견적을 내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최지 팀장님하고 이전 팀장님이 적어도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주셔야 스케줄 짜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만약에 11월 1일 날 친다라고 하면은 한 10월 20일 적어도 25일 경에는 인테리어 신청하셔서 방문하셔서 잴 수 있도록 하고 10월 1일 날 등기 치시고 10월 2일이나 3일쯤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공사를 빨리 시작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양옆에 임차인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좀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소음이 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벽을 부신다거나 이런 것도 원래 주간에는 잘 못하는데 주간 야간 가릴 거 없이 다 때려 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깡대 5284님이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원금은 사실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렌트 프리 금액을 한 달이나 두 달치 금액을 책정하는데 렌트 프리 금액을 지원금의 어떤 그 준하게 주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월세가 대략 한 15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지원금 한 300 정도 주면은 상대방이 인테리어를 할 건지 이걸 렌트 프리로 녹여서 본인이 쓸 건지 결정하게 할 수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지원금으로 무조건 인테리어 하게. 근데 내가 왜 이걸 주냐면은 네가 무슨 인테리어 할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해놓지 않고 너 인테리어 할 수 있게 지원금 준다라는 어떤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부동산하고 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유언에서 그렇게 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요거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신 분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산의 인테리어 필요한지 물어보셨는데 천안, 아산 혹시 어디 지산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천안, 아산에 지금 완공된 지산이 유니콘 101. 역시 유니콘 1010이요. 예. 많이 갖고 계시나요, 호실을? 아니면 하나 갖고 계시나요? 유니콘 10 저희도 분양을 그 소규모로 하긴 했는데 한 개 호실 한 20평 내외이실 거잖아요. 그러시면은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만약에 전용 30평이면 꽤 크시네요. 이제 유니콘 101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지금 완공 시기가 겹치는 지산이 별로 없고요. 이제 이 좀 더 넘어가면은 지산이 계속 지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지산이 약간 대구의 디센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구 디센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어떤 사례인데 지방 지산에 그 인테리어를 처음에 다들 안 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죠. 예, 했고 제게 먼저 가장 빨리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쭉쭉 하시면서 여기 들어와 계신 최종만 중개사님도 고객분들한테 소개해 줄 때 저희 아티언 회원분이라서 먼저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돼 있어서 먼저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대구 디센터에 50평짜리 드라이브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반으로 쪼개서 두 개 호실로 나눠서 인테리어를 해서 각각 해서 임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용 30평이면은 제가 천안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아파트나 이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사는 긍정적으로 안 봐서 더 힘을 안 쏟았는데 꼭 근처 가셔서 여기가 소형이 잘 빠지는지 대형이 잘 빠지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중개사님한테. 왜냐면은 대구도 시행사도 그랬고요. 저희도 분양할 때 그랬고 중개사분들도 여기는 대구의 서대구 산업단지니까 30평이나 50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거의 안 들어오셨고요. 처음에 소형 평수 10평에서 15평 오실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막 됐습니다. 진짜 좋은 드라이브인의 저층도 임차가 안 맞춰지는데 꼭대기에 있는 10층만 프리미엄이 붙어서 막 거래가 됐고 모자라서 임차 대기 수요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최종만 중개사님을 대구 내려가서 뵙고 자문을 구하고 이거는 대형 평수로 가면 안 된다. 쪼개야 된다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쪼갰더니 빨리 임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쪼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산업단지일 겁니다. 저기 천안도. 그리고 그 주변에 삼성보가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소형 평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지방 지산이 소형 평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30평을 쪼개서 15평, 15평 나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최종만 중개사님 혹시 그 대구 디센터 예시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디센트의 최준계사입니다. 들리시는가요? 예, 다 잘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디센트 같은 경우도 입주 초반에 이제 임대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시는 손님들께서 확실히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곳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공식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문이라든가 아니면은 파티션 룸 아니면은 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확실히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장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의 현장에 따라서 뭐 대형 평형이나 아니면은 뭐 소형 평형대나 먼저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지역에 따라 뭐 대형을 선호한다면은 대형 위주로 가되 뭐 저 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주로 인제 디센터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가 많았는데 이제 소형이 확실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형을 뭐 분할 인테리어 하여서 뭐 이제 소형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임대를 놓게 되니까 확실히 이제 수요들 많이 이제 그 임차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대구 디센터 같은 경우는 최종만 중개사님 그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엔 소형이 막 차다가 소형이 활성화되니까는 대형 평수의 예를 들면 한전이나 뭐 큰 건설사들이 한 100평, 200평씩 들어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형은 움직이기가 빠른데 대형은 직원들 이전이나 또 책상 배치나 가구 배치 전부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30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200평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인테리어는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만약에 큰 평수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푸른 하늘님이 인테리어를 고급형과 저렴이형의 인테리어 비용 차이가 궁금한데 이건 뒤에 나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제가 정확한 비용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PPT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인테리어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과거에는 제가 60만 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평수 기준 60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재값이 올라서 인건비도 그렇고요. 70만 원 정도가 전용 그러니까 기본 인테리어 비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주변 견적을 물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아티언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파사드, 그다음에 저기 철거 그 뒤에 베란다 철거, 그다음에 룸 설치 요 정도가 굉장히 인테리어 하고 나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평당 60에서 70 정도 들어갑니다. 파사드 디자인은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벽돌 많이 합니다. 눈에 띄니까 하는데 인테리어 하신 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시공 자체가 어렵고 또 그 인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도 파벽돌도 괜찮은데 가능하면은 그 필름지 바꿀 수 있는 나무판 되는 것도 뒤에 예시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필름지만 바꿔도 새로 인테리어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혹시 요거 질문하신 분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그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아는 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용 인테리어 및 잔금 대출 잘 받는 방법. 네, 갑자기 대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오늘 또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건데 오늘 기업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부산은행의 지점장님들 다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든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금리가 높아져서가 아니고요. 지금 11월부터 10월 말부터는 이 지점장님들이 채워야 할 거의 모든 그 매출액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억을 이 지점에서 채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너무 이 지점장님 흥분해서 150억을 채웠어요. 22년에. 그럼 내년도 목표치가 150억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점장님이 1차 지점장님이냐 2차 지점장님이냐에 따라 다른데 1차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치를 높여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2차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 목표치만 딱 채우고 끝냅니다. 더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간 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전부 다 목표치를 다 채웠다고 저한테 혹시 대출 있으면 내년 1월 1일 날 갖고 오라고 했어요. 내년 1월 1일 날 또는 3월 초에. 그래서 그때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1% 이상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상.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연초에 나오는 특판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은행이. 그래서 기업은행, 그다음에 부산은행 전부 다 1월 1일 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때 사전으로 작업하셔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무조건 해당 은행들에 가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 대북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래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돈을 넣어놓을 수 있으면 넣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순쯤에 저희 아까 인테리어 견적을 미리 받듯이 먼저 그 지점장님한테 가서 이거 나 받고 싶다. 1월 1일 날 딱 대출 나오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가장 최고의 그 프로세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KLK나 저기 생각공장이나 지금 연말에 완공된 지상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자 내시더라도 미루셔서 내년 1월 1일 날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중도 잔금 대출 문의하신 분들 때문에 대리로 갔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예. 이거 꿀팁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거 제가 듣고 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걸 들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 1월 1일 날 하셔라. 저도 지금 잔금 할 게 몇 개 있는데 다 1월 이후로 다 밀어놓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형 인테리어 평균 단가 및 시공 기준, 인테리어 요소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셔라라고 했는데 인테리어 필수 요소는 뒤에서 최 팀장님하고 이정은 팀장님이 해줄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걸 많이 합니다. 그 약간 굳이 안 해도 되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저는 조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티언 사무실인데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직 안 켜신 분들 영상 잠깐 켜주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저희 아티언 사무실에 있는 그 조명인데 끊어질 수도 있겠네요. 요거 있죠. 요 그림과 그 조명 저게 조명이 꺼졌나요? 네. 네. 그 저 조명 방금 보여드린 조명이 개당 한 5만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 한 16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저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본형으로 다 하셨다라고 하면 저거를 꼭 최재 팀장님이나 그 이정은 팀장님한테 꼭 해달라고 좀 추천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하나 꼭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명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가성비 높은 인테리어는 아까 또 반복되니까 마지막에 또 설명 이정은 팀장이 해주실 것 같고요. 또 넘기시면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실전 그 팁들이고요. 인테리어 하면 무조건 잘 나갑니다. 무조건 잘 나가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금액이나 이런 거에서 부담이 된다면은 렌트 프리 비용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렌트 프리 주시든지 쓰시면 되는데 렌트 프리보다 인테리어가 먼저 잘 나가고요, 무조건. 예. 그리고 인테리어, 렌트 프리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원금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가장 먼저 빼고 싶다. 인테리어 하시고 지원금 제한하시고 그다음에 렌트 프리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는 무조건 인테리어 하시고 대형 평수는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100평 이상 실평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정원 팀장님하고 최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